설치해둔 폭약이 일제히 터지더니 건물 앞부분이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지난 7월 영국이 핵융합 발전소 부지를 만들기 위해 석탄 화력 발전소를 폐기하는 모습입니다. 핵융합 발전은 수소의 종류인 중수소와 삼중수소를 1억 도의 초고온에서 융합해 막대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기술입니다. 태양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인공 태양 기술이라고도 불리는데 아직 상용화까지 성공하진 못했습니다. 영국은 핵융합 상용화를 앞당기겠다며 2040년까지 독자적인 발전소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여기에 지난해부터 한국 연구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핵융합 발전에는 강한 자기장을 만드는 고온 초전도 케이블이 필수적인데 한국 연구팀도 이 케이블을 개발 중입니다. 초전도 소재를 조합해 만든 3.6m 길이의 이 케이블을 스위스 로잔 연방공대로 보내 지난 7월 시험 성능 평가를 수행했는데 세계 최고 성능을 지닌 초전도 케이블로 평가됐습니다. 강한 벼락 수준인 91kA의 전류가 흘렀고 케이블 1m당 코끼리 20마리 무게인 100톤의 힘을 견뎌내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1,300회 넘는 반복 실험에도 성능 저하가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그 정도 수준에 도달한 적이 없었고 10.8 테슬라 하에서 91kA에 도달했던 것 자체만으로도 아직 전례가 없는 수치입니다. 지난해 18억 규모로 공동연구 1단계에 착수했던 연구팀은 오늘 영국과 66억 원 규모의 2단계 기술 개발 협약 체결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목표는 케이블 길이를 20m 이상으로 늘리는 겁니다. 20m 케이블을 만든 다음 사각형 틀 형태로 연결하면 핵융합에 필수적인 초전도 자석이 만들어집니다. 자석 쪽의 연구 파트너도 지금 찾고 있고 저희들이 그런 논의를 벌써 시작을 했거든요. 지금까지는 케이블을 연구를 했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자석으로 넘어가서 초전도 케이블을 길게 만드는 장선화에 성공하면 핵융합뿐만 아니라 데이터 센터 케이블로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SBS 정구희입니다. 국내 연구팀이 소금쟁이를 닮은 초소형 로봇을 개발했습니다. 소금쟁이가 물 위에서 어떻게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건지 그 비밀이 드디어 풀렸습니다. 정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리가 6개 달린 소금쟁이 로봇이 물 위에 떠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다리 길이를 합쳐 10cm 정도 크기지만 무게는 고작 0.23g밖에 되지 않습니다. 가볍게 만들면 떠있긴 쉬워도 다리가 가늘고 약해 힘차게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연구팀은 소금쟁이의 한 종류인 부채다리 소금쟁이를 집중 관찰해 힌트를 얻었습니다. 소금쟁이 로봇의 다리를 물에 넣으면 즉시 21개의 인공털이 부채꼴 형태로 펼쳐집니다. 펼쳐지는 시간은 단 0.01초. 로봇은 이 부채꼴 털을 노처럼 활용해 빠른 추진력을 얻습니다. 그리고 다리를 살짝 올려 물 밖으로 나오는 순간 인공털은 오므라듭니다. 표면 장력이 아주 가장 큰 힘입니다. 못 빼요.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거를 이렇게 오므라들지가 않으면 얘가 아무리 힘을 줘도 물이 잡아당겨서 밖으로 뺄 수가 없습니다. 기존 연구는 이런 부채다리 소금쟁이 다리 끝털이 근육의 힘으로 움직인다 보고 모터를 이용해 구현하려다 번번이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연구팀은 근육의 힘이 아닌 탄성 모세건 현상으로 순식간에 펼쳐진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물속에 붓을 담그면 붓털이 풀어졌다가 물에서 꺼내면 젖은 채 도로 뭉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걸 이용해 물에선 탄성력으로 펼쳐지고 물 밖에선 물 분자끼리 끌어당기는 표면 장력의 힘으로 스스로 오므라들도록 발끝에 인공털을 만들었습니다. 마침내 물 위를 다니는 소금쟁이 로봇이 탄생했습니다. 해당 기술은 초소형 로봇 개발 등에 응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최고 권위 학술지 중 하나인 사이언스지의 표지 논문으로 선정됐습니다. SBS 정구희입니다. 부산 강서구에 위치한 진우도. 세계적인 철새도래지, 낙동강 하구 유역인데 플라스틱 등 쓰레기들이 가득합니다. 강 상류에 버려진 쓰레기들이 떠밀려 내려온 겁니다. 바로 옆 갯벌엔 굴량식에 사용됐던 작은 플라스틱 조각들이 나뒹 겁니다. 크기가 작다 보니까 새들이 먹이로 착각해서 먹기도 하고. 일회용품 사용이 늘면서 플라스틱 사용량과 폐기물은 점점 늘고 있습니다. 광학 선별기로 투명 페트병을 분류하고 열분해 기술로 각종 원료로 재활용하는 기술도 발전하고 있지만 플라스틱 쓰레기 늘어나는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국내 연구진이 이런 골칫거리, 폐플라스틱을 에너지원인 수소로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먼저 페트병을 잘게 가루로 만든 뒤 염기성 용액으로 녹입니다. 이후 연구진이 개발한 촉매를 넣고 빛을 쏘아주면 수소가 발생합니다. 수소 생산 기술이 처음은 아닙니다. 하지만 98%를 차지하던 석유화학 공정은 온실가스가 나오는 치명적 단점이 있었고, 물을 전기분해하는 방식은 전기를 어디서 어떻게 얻을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연구진은 햇빛의 에너지를 통해 수소를 생산하는 광촉매 기술을 사용했는데 기존 광촉매 기술에 비해 진일보했다는 평가입니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단원자 촉매 사이즈를 최소화하는 기술이 중요한데 그런 촉매를 활용을 하고 고분자 화합물인 하이드로겔을 이용해 촉매를 안정화시켜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데다 햇빛을 더 잘 받을 수 있게 플라스틱 용액의 수면에서 반응시켜 효율성도 높였습니다. 기존에 촉매에 들어가던 백금 원료를 30분의 1 수준으로 쓰면서도 같은 효율을 낼 수 있어 경제성도 만족시켰습니다. 촉매를 정말 대량으로 생산해야 됩니다. 고분자 네트워크 시스템을 이렇게 또 대량으로 우리가 만들 수가 있어야 되겠죠. 연구진은 수소의 대량 생산이 가능하도록 햇빛에 더 효율적으로 반응하는 물질을 개발하는 연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SBS 서동균입니다.